끓기 전 가장 뜨거운 순간, 식기 전 가장 냉정한 시선, 적당히 뜨거운 두 남자의 34번째 이야기. 여기는 95도 속 실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역시 제 앞에 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원래 이번 주에는 출장이 없었고 다음 주에 출장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급하게 출장이 잡혀가지고 아쉽게도 또 비대면으로 하게 됐어요. 바빠요. 예, 이거 참 좀 그렇네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번 출장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근데 단지 네. 좀, 비대면이 어떠셨어요? 저 저번 주에 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 막상 할 때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케미나 이제 서로 말 조심하는 거, 그리고 이제 템포가 좀 흐트러지는 게 약간은 있는데, 그래도 결과물은 저는 괜찮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물 자체는 사실 괜찮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비대면이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얘기할 점은 제가 전에 카톡으로 이미 서프라이즈를 공개를 해버렸죠. 제가 비대면 말고 직접 만나서 이거 한번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선물을 이제 또 일본 갔다 와서 준비를 했는데, 예, 그래서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나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 생각보다 좀 결과물이, 물론 대면보단 아니지만 비대면으로도 결과물 잘 나와가지고, 이대로 가도 음. 다행이다 싶었음에도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제가 아무래도 이게 아직 못 내려놔서 목소리가 되게 소곤소곤 거리더라고. 약간 ASMR처럼. 아, 그거는 있었어요. 확실히 조금 예, 목소리가 소곤소곤 하셨던 거는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나빴다?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군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번 톤을 좀 올려보겠다. 근데 아직도 잘 못 음, 내려놓겠어요. 이게 좀 모텔이다 보니까 방음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혹시 복도에서 막 목소리가 들릴 거라는 괜한 두려움도 있고 사실 그러기 때문에 어, 지금은 조금 짱짱하신데요, 근데? 지금은 어. 그냥 포기했습니다. 음. 아, 그냥 듣든 말든. 예. 예. 그래서 그냥 음, 포기해서 그냥 하고 있는데 군님이 딱 방금 딱 시작하기 전에 해주신 말이 딱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들리면 어때? 그렇죠. 뭐 예. 이상한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약간 뜨거워지고 있기는 한데, 뭐, 다르게 뜨거워지는 건 아니니까 예.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싶습니다. 저희는 뭐 뜨거워지진 않으니까 미지근할 뿐이지. 그렇죠. 100도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끓기 전에 이제 멈춰버리죠. 예. 그러면 저희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클로징 멘트 때 얘기하고 저희 이제 오프닝 없이 한 주간의 MMA 뉴스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이건 사실 좀 따끈따끈한 소식인 것 같아요. 황인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이거는 사실, 진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언 터틀 갑자기 생각이 박준영 선수 얘기하면서 이제 황인수 선수처럼 약간 차라리 밈화라도 만들고 이슈라도 끌어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DWCS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밈이 좀 확장돼가지고 올겨울 진짜 춥습니다. 쓰레기 진짜 춥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걸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 패디 맥콜이랑 경기가 DWCS를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 결과는 사실 어, 아, 별로였어요. 그리고 경기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제 패디 맥커리가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체크 훅에 극복을 못하고, 그리고 황인 선수 특유의 이제 투를 찔러주면서 전진하는 그런 파워만 노리는, 그 턱이 좀 들리는 스타일로 인해 가지고 패디 맥커리한테 아예 타격으로 좀 깨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하이라이트로만 봐가지고 정확히 경기 양상 1, 2, 3라운드 얘기 못 하겠는데, 경기 내용 자체, 그러니까 패디 맥커리 사이드에서도 별로였는지, 결과적으로는 패디 맥커리도 그 데이나 화이트한테 선택을 못 받았죠. 예, 그래서 이게 밈만 남기고 가버려가지고, 그래도 이슈는 됐으니까 뭐 이제 패디 맥커리라는 선수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알려졌고 UFC 진출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아예 둘 다 진출을 못 해가지고. 그죠? 저는 이제 일 끝나고 와서 이제 일하는 중간에 봤고 졌다는 걸 네, 일 끝나고 와서 네, 찾아보려고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도 이제 군님이랑 똑같이 그냥 음, 하이라이트만.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로 다 음. 보기에는 좀 뭐라고 설명해야죠? 워낙 재미가 없어서 하이라이트 자체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쇼츠로 많이 나왔죠. 네, 예. 아무래도. 그만큼 근데 함축 가능하다. 음, 재미없는 것도 둘째치고, DWCS가 약간 TV쇼라서, TV쇼로 봐야 되나요? 뭐 TV쇼라면 TV쇼인데, TV쇼라 가지고 이게 중계권이 한국에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걸 도대체 어디서 보는 건지 저는
아직도 궁금하거든요. TUF도 아마 티빙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거 댓글 어,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봤던데 다 어디서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티빙 이런 거 저희 다 구독돼 있으니까 보잖아요. 근데 티빙에도 예. 없고 아무 데도 없어갖고. 아마 그냥 슈츠 아니면 경기 결과만 보고 그냥 다 같이 싸잡아서 욕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뭐 그 열차 제가 탑승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도 조심스럽게 발만 얹겠습니다. 예, 뭐 예, 황인수 선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사적으로 저는 원래 큰 기대 네. 안 해서 애초에 음, 저한테는 뭐 파워는 확실히, 파워는 확실히 있어요. 파워는 확실히 있는데, 파워만으로는 뜰 수도 없고,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간절한 것도 잘 모르겠고. 예, 네. 제가 봤던 건 이제 정찬성 이제 코치죠. 코치 세컨에 네, 나와서 계속 적극성을 강요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아, 맞아요. 그거 받고 이제 인수야, 너 이제 이거 이겨야 돼, 뒤집어야 돼 하면서, 아마도 2라운드 끝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1라운드 중간 끝나고는 약간 그 투를 찌르면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차라리 바디를 노리거나 이제 변칙성을 조금 더하면서 앞면을 오픈 시켜가지고 투를 꽂아버리라는 셋업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예 그럼 3라운드 때 케어를 노리는 게 어떤가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어. 뭐 아쉽게 그게 됐습니다. 새로웠어요. 예, 아쉽게 예. 됐는데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안 음. 아쉬워요. 제가 아쉽다고 하는 건 또 다른 한국인이 음. 못 가서 아쉬운 거지. 황희수 선수 방금 얘기했지만 제가 큰 기대 안 해가지고 황희수 선수 개인적으로는 아쉽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거 얘기하자면 맥그리거.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맥그리거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네. 역시 맥그리거 한 주 만에 대선 출마를 이제 테이크백 뭐라고 하죠? 이제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어요? 벌써? 예,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뭐야? 네. 이제 정정하고 싶은 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네. 드리면서 이제 네. 정정하고 싶은 게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맥그리거가 대선에 출마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음. 내년 11월이 대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내년 11월이 음. 아니라 사실 이번 년 11월이었어요. 근접했네요. 네, 정확하게 음. 따지면 대선은 올해 10월 24일이고 이제 취임식이 11월 12일 이렇게서 제가 음. 그걸 잘못 음. 듣고 아 내년 음. 11월이구나라고 제가 정보를 전달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올해 10월 음. 24일이 대선이어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촉박해서 좀 포기를 음. 한 게 아닌가 싶고 제가 본 거는 어떤 여론조사인지 모르겠는데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7%만 맥그리거를 뽑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여론 자체가 음. 올라오지 않았나 봐요. 네. 근데 7%라도 저는 전 에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권자 7%면은 굉장한 영향력이거든요. 창당할 수 한국에선 적어도 7%만 있어도 창당하신 분 있잖아요. 예. 7% 나왔나? 7%도 안 나왔, 7%보다 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좀 이슈 근데 뭐, 메이커였죠. 이슈몰이가 돼가지고 저도 자세하게 예. 모르는데 그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3당론은 사실 많은 그 정치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였고, 실제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3당 체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약간 자기 유권자만 확보해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약간 캐스팅 보시 어떻게 보면은 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캐스팅 보시 뭐죠 예, 또? 의회에서 이제 1대1, 50대 50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한 의견이, 그래서 의결권이 약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투표권. 예. 음, 둘 사이가 좌우가 되든 뭐 이제 양 당이 팽팽한 와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저울을 이렇게 깨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캐스팅 보시죠. 예. 그 맥그리거가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많은 음. 사람들이 예상하기론 음. 백악관 경기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그게 무슨 언제지? 4th of July 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음. 내년 7월인데 뭐 내년 7월이면 음. 충분히 몸 만들어서 나오려면 나올 수 있겠죠. 나이가 좀 많아서. 음. 저는 사실 내년 뭐 백악관에서 확정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다면은 조금 약간 서커스 이벤트로 하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한다면 UFC가 예. 하지 말고 그냥 백악관 특수 이벤트로 해가지고 뭐 농구도 하고 뭐 BKFC도 하고 UFC도 하고 그 메인 이벤트 하나씩만. 예. 음,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아마 예. 일단은 그 의견은 정말 재밌는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예. NBA 선수들은 좀 흑인 선수들의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좀 유명하잖아요, 어. 사실. NBA에서 우승, 그렇죠. 어. 트럼프가 임기 중에 NBA 팀이 우승했을 때 백악관
안 예. 들린 거는 좀 유명한 얘기라서. 맞아, 맞아, 예. 맞아. 예. 이, 예. 이게 왜냐면 좀 트럼프의 모든 정치적인 방송 안 하고 싶은데 좀 트럼프의 전체적인 행동이나 행보가 흑인 선수들한테는 좀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흑인 유권자도 그쵸. 그렇고 이제 이거 얘기하면은 사실 말도 끝도 없고 일기 때도 너무 이슈가 많았죠, 사실. 그쵸. 일기 때도 엄청난 이슈들이 많았고 뭐 NFL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뭐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제 소망은 이제 사실 협회에서 허락을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NBA도 그렇고 다른 스포츠도 그런데 협회에서 허락을 안 해줄 텐데 약간 서커스식으로다가 그래도 NBA 선수들이 아니라도 네, 그렇게 꽂아 놓으면은 약간 재밌지 않을까. 근데 진짜 예. 재밌을 것 같아요. 모든 그러니까. 그 스포츠의 약간 뭐라 그러죠? 예. 빅매치를 다 모아놓으면은 예. 옛날에 우리 그 게임보이 할 때 그 모든 게임 예. 모아놓은 게임팩 마냥 예.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이디어는 되게 참신. 맞아요. UFC 사실 UFC만 하는 저는 일단 백악관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스탠스긴 한데 뭐 한다면야 복싱도 뭐 불가능도 아니고 복싱도 데리고 오고 뭐 BKFC 데리고 오고 뭐 수영도 하고 뭐 안 되는 거 없잖아요. 예, 하면 되지. 그치? 어. 뭐 안 될 거 없지. 예. WWE도 하고. 그렇죠. WWE도 하고 그리고 어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아무튼 넘어가시죠 그거는. 예. 예. 어쨌든 코너 맥그리거는 이번 대선은 안 나왔고 제가 이거는 진짜 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아일랜드는 음. 최대 7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재선을 해서 그렇게 7년까지 쭉쭉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한 임기당 이제 7년을 하는 건지 아마 궁금하네요. 재선까지 해서 7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7년 하기엔 4년, 너무 3년 이렇게 하나? 기니까. 예. 예. 4년, 3년 이렇게 하나 보네요. 아니면 임기 자체가 3년 반일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 3년 반, 3년 반? 예. 근데 그건 잘 예.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또 음, 음. 뭐 MMA 팬이라면 격투기 팬이라면 그리고 그냥 UFC만 좋아하는 팬이더라도 모두 알만한 이제 빅매치가 저번 주에 있었죠. 여기서 아, 얘기하는 거 디에고 로페즈와 재앙 실바의 경기가 아닙니다. 팬티 갈아입었어요, 저 그날. 예, 바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어, 까넬로 알바레즈와 테렌스 크로포드의 경기 빅매치가 있었죠. 저는 사실 이 진짜 경기 팬티 가지고 갈아입었어. 좀 세기의 대결이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음, 빅매치. 예. 음. 그리고 저는 사실,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더 화제가 됐던 건 우리 데이나 화이트가 복싱 프로모션을 창립했고 이제 음, 그 서막을 알린 경기였죠. 네. 예, 얘기하시죠. 네, 카넬로랑 저는 크로포드 사실 라이브로 못 봤거든요. 혹시 라이브로 보셨어요? 보다 말다 예. 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근데 아무튼 거의 뭐 인터뷰 후에 카넬로가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넬로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메이웨더랑 이제 1차전이었잖아요. 그쵸. 뭐 2차전은 없었으니까 뭐 1차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메이웨더 전이었는데, 근데 이게 약간 메이웨더 카넬로 2차전처럼 카넬로가 아무것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평을 하면서 이제 카넬로한테 인터뷰가 들어왔던 게 메이웨더 대 크로포드 어떤 경기가 더 힘들었습니까? 하니까 카넬로가 저는 크로포드가 훨씬 더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는 진짜로 아다리가 맞는 게 크로포드가 그 트랩 애프터 트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트랩 셋업도 계속 해주면서 그 거의 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공격적인 선수들이 UFC에도 많잖아요. 근데 가장 제가 요즘에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GSP 같은 경우가 실수가 가장 적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선수가 오히려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번에 보여준 크로포드의 모습이 실수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돼요. 저는 이제 GSP 시대의 UFC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반대로 예, 누구를 좀 생각했냐면 우스만. 예. 아, 맞아. 실수가 없지. 예. 우스만, 맞아. 그래서 약간 실수 우스만도 거의 안 주죠. 한창 예, 때는 재미없기로 유명했죠. 그 당시에. 지금 크로포드가 예. 똑같이 정말 실력이 뛰어나지만 인기가 없었던 것처럼 사실 이번 경기 전까지 크로포드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모르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복싱 팬들을 뭐라는 음. 게 아니라 크로포드 자체가 재미가 없으니까. 사실 유명한 밈이 있죠. UFC 그 30인가요? 아마 303인가요? 크로포드가 왔어요. 맞아. 근데 카메라 가면서 이제 켄드릭 라마르 이러는데 테스 크로포드 보여주면서 켄드릭 라마라고 아 근데 붙죠. 난 저 좀 이번에 그래가지고 예,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 예. 크로포드는 모를 수 있는데 사실 캔드릭 라마 얼굴 모르기는 힘들잖아요. 그 둘이 그렇게 안 닮았는데. 그니까
저도 좀 예. 이해가 안 됐어. 저 그래가지고 친구랑 이제 문자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야, 켄드릭 이겼다. 켄드릭 이겼어. 예. 뭐 그렇게 약간 잠, 깜짝 놀라면 조크를 날렸죠. 잠깐 얘기하자면 이제 저번 방송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짤막하게 요약하자면 이제 아무리 카넬로가 하향세가 뚜렷하고 눈에 띈다고 해도 크로포드가 이제 두 체급, 근데 이제 사실상 세 체급이죠. 사실상 세 체급이나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카넬로가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여론이었고, 근데 이제 크로포드가 1년 반 동안 경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네. 했던 얘기가 자기 1년 동안 이 경기 준비했다, 이 체급에서 뛸 준비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다, 아, 얘 이거 블러핑이다, 이거 그냥 당연히 인터뷰는 이렇게 얘기하겠지, 언론 플레이로 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경기에서는 진짜 그 1년 동안 준비한 것처럼 제대로 준비해서 나왔죠. 특히 제가 봤었던 것만 얘기하자면 확실히 앞선으로 견제해주면서 활용해주면서 아웃파이팅을 하며 카넬로를 완전 요리해 먹었죠. 네. 그리고 이제 카넬로가, 뭐 카넬로는 이제 항상 똑같이 인파이팅 해주면서 이제 바디를 좀 두들겨주는 전략을 갖고 왔는데 그게 잘 안 통해가지고 음. 결국은 이제 크로포드도 후반 라운드 갈수록 카넬로가 이 바디를 들고 왔다는 걸 알고 처음에는 그 바디가 음. 좀 먹혔는데 나중에는 그 바디도 안 먹히면서 이제 카넬로가 완전히 잠식당하는 흐름이 됐죠. 왜냐면 이제 음. 카넬로가 음. 확실히 8라운드, 9라운드부터 지쳐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이제 음. 그때부터는 크로포드가 근접전도 서슴지 않고 이제 근접전에서도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짜 전방위적으로 압도했죠. 저는 사실 이게 크로포드 경기 중에서는 사실 처음 본 경기예요. 음, 근데 알바레즈는 워낙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지금이야 약간 복싱이 다시 붐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UFC 파이터들이 유입되면서 사실 조금씩 약간 불길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뭐 이노우에부터 해서 저번타 데이비스 그리고 데빈 헤이니 뭐 라이언 가르시 이렇게 뉴하게 경량급에서 알고 있는 선수들도 많았는데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아는 선수는 정해져 있었어요. 카넬로랑 그 타이슨 퓨리였어요. 음, 네, 뭐 메이웨더는 사실 말할 거 없고 그 전에는 이제 메이웨더, 마니 파키아오 이렇게 두 명이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유명하다고 느껴진 거는 퓨리랑 이제 알바레즈였는데 일반인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복싱 팬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알바레즈가 크로포드한테 잡히면서 그리고 카넬로랑 크로포드가 이렇게 UFC 주파 복싱에서 메인으로 뛰게 되면서 좀 어떤 방향으로 복싱이 흘러갈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음, 그쵸.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그때 더 자세하게 오, 얘기한 걸로 하고, 일단은 이 얘기를 잠깐 예, 끝내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음,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크로포드가 한국에서, 왜냐면 한국에서는 좀 복싱 시장이 그렇게 안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안 네, 유명해서 그렇지 이제 최초의 두 체급 언디스퓨티드 챔피언, 그러니까 4대 기구 챔피언인데 이번에 슈퍼미들급 언디스퓨티드 챔피언까지 되면서 유일무이한 두 체급도 최초였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아 마지막은 아니죠. 또 한 선수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유일무이한 세 체급 언디스퓨티드 챔피언이 됐습니다. 왜냐면 카넬로가 슈퍼미들급 언디스퓨티드 챔피언이었거든요. 음, 예, 이 타이틀전이긴 했네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음, 이번에 음, 넷플릭스 걸 보니까 확실히 네, 넷플릭스가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시청률 집계가 잘 안 된다. 아무래도. 네, 그래서 좀 시청률은 제가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하루 동안 라이브 플러스 재방송은 4,110만 뷰가 받고 음, 미국에서만 2천만 뷰가 나왔답니다. 그 와중에 거의 반 정도가 미국에서 나온 건데 또 전 세계 넷플릭스 30개 국가에서 1등, 그리고 91개 음. 국가에서 탑 10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사실은 저는 이제 뷰어십이라고 하죠. 페이퍼뷰로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게이트 셀링 그러니까 티켓 셀링이죠. 직접 가서 본 관객만 해도 약간 좀 기록을 갈아치웠다 뭐 그런 말이 있었던 걸로 예, 제가 기억해요. 알기로는 예. 3등인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확실한 거는 모든 복싱 경기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 넷플릭스에서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면 되는데, Average Minute Audience라고 분당 평균 네. 시청자? 이걸 이제 약간 시청률로 대신하는 것 같아요, 나름. 예, 음. 거기서는 이제 1등일 줄 알았는데, 음. 넷플릭스에선 1등은 아닙니다. 2등입니다. 1등은 1등은 뭐예요? 제이크 폴과 어. 마이크 타이슨. 아, 그래요? 예. 아, 무려 쉣. 1억 제이크 뷰가 폴. 나왔다고 합니다.
제이크 폴 진짜. 예, 근데 저 같으면은 사실 알바레즈랑 크로포드를 볼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궁금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솔직히 폴이 박살나는 거를 더 보고 싶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서커스적인 면, 그 엔터테인먼트 면으로 보면은 알면서도 그리고 타이슨이라는 네임 밸류가 워낙 크니까. 이게 예, 약간 제 예, 생각에 좀 되게 좋았던 게 사실 카넬로랑 음, 크로포드는 복싱 팬은 아니고 더군다나 20, 30대 음, 남자가 아닌 이상 좀 잘 알기 음,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맞아. 재밌겠다고 보는 건데 제이크 폴 같은 경우는 20, 30대가 당연히 다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알고 제 여자친구도 유일하게 음, 아는 복싱 선수가 마이크 타이슨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아이코닉해요.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이 연령대를 더 커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억 뷰면은 사실 음. 그 같은 조건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카넬로 크로포드가 4,110만 뷰니까 2배 넘게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아마 폴이 박살나는 거를 보고 싶어 하는 사실 저희 UFC 팬들의 소망 1번이고 2번은 마이크 타이슨의 네임 밸류 20, 30대들 제이크 폴 유튜버로 유입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나누는데 말씀하신 게 정확하죠.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데이나 화이트가 진짜 큰 돈을 주고 이번에 음. 카넬로랑 크로포드 경기를 성사시켰지만 어떻게 보면 제이크 폴의 이제 프로모션보다는 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건 음. 데이나 복싱 쉽지 않지? 너 UFC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안 돌아가지? 라고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님이 복서들이 제가 생각할 저한테 예. 보내주신 영상이 있잖아요. 예. 예, 그쵸. 맞아. 예, 이번, 그거 좀 이슈가 안 되고 있기는 한데 이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군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게 UFC랑 똑같이 경기 전에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을 했고 이제 선수들의 질문을 받는데 이제 기자가 어떤 한 기자가 이거 복싱 프로모션 쉽지 않아요. UFC야 자기가 이제 모노폴리 좀 이제 한국말로 뭐죠? 네, 독점 독점하는데 체제. 독점 체제니까 자기가 다 쥐고 흔들지만 아리엘 헬완 이런 애들 마음에 안 들면 못 들어오게 하고 하지만 이 복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싱 기자가 음, 이제 이번 기자회견에서 좀 질문을 했죠. 제가 짧게 요약하자면 복싱에 알리법이라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무하마드 네. 알리. 무하마드 알리가 만든 법인데 그게 이제 복싱 선수를 보호하는 법인데 그 기자가 물어본 게 데나 화이트 너는 이미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5천억 정도의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에서 왜 무하마드 알리가 만든 파이터 보호법을 바꿔서 지금 너의 복싱 이 프로모션을 더 강화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좀 핵심을 짚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나 네. 화이트가 되게 뻘쭘해하면서 그런 건 여기서 얘기하지 마라. 아, 네, 맞아. 그 지금 카넬로랑 크로포드한테 관련된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러면서 좀 지적인 네, 척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화를 냈는데 이걸 제가 좀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좀 사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좀 이게 민감한 음, 주제라서 제가 말 실수할 것 같기도 해서 이거는 제가 사실 추석 때 제가 이번에 좀 시골에 못 내려가게 돼서 아마 제가 유튜브 네. 영상으로 만들까 고민 중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이거 100% 찬성. 왜냐하면 전에 만들었던 거랑 좀 예, 연관선상이 있죠? 예, 사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데이나가 주식을 팔았잖아요. 예, 같이 상장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엑시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벤처 투자나 어떻게 보면은 헤지 펀드까지는 아닌데 주로 이제 벤처 투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그 인베스트먼트 뱅킹 하시는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상장까지 이루면 홈런이거든요. 진짜 홈런 친 거예요. 그리고 팔면은 이제 그냥 엑시 성공이니까. 근데 데이나의 욕심은 저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퍼티다 형제도 이제 물러난 지 거의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한 15년, 10년에서 15년 사이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욕심이 과해지면 과해졌지. 왜냐면은 상장시키고 이제 자기 주식 처분하고 나서는 약간 자기는 이제 자기가 약간 질겜 모드가 됐다. 나는 이제 질겜 모드다. 그리고 이제 코난 쇼에 나오면서 얘기를 했던 것도 이제 UFC를 언제까지 이제 계속해서 운영을 할 거냐.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나의 삶의 즐거움이고 나는 이 스포츠에 대한 패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저희 둘 다 동의하죠. 데이나가 MMA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다는 거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이 식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갈 거다 하고 조로건도 이제 비슷한 코멘트를 했었는데 실상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 끝이 없고 오히려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간 뒤가 없는 독불장군 체제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라마운트 딜도 성사시키고 하면서 이제 주주총회나 그런 데에서도 좀 이슈가 될 만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테슬라 주식이 트럼프 때문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기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오너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근데 UFC는 그렇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좀 정치적인 것도 많고 이슈가 될 만한 발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사실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수들을 막대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막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천대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거침없어지는 거 보면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알리법이 되게 중요해요. 복싱 내에서 사실 제가 이걸 좀 네.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건데 알리법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알리법이 있기 때문에 메이웨더나 카넬로나 저본타 데이비스나 모든 복싱 선수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이 부패한 시스템이 네. 안 나오는 거고.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바꿔서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협회와 프로모션을 같이 병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의 UFC죠. 근데 그게 그쵸. 복싱에서는 안 돼요. 이 복싱에서는 이미 룰이 있는 게 매니저가 음. 프로모션을 하면 안 돼요. 음. 그리고 프로모션은 근데 그걸 뒤집고 싶은 건가? 프로모션은 협회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이 세 명이 다 따로 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음. 부패를 못 하는 거예요. 서로 견제를 하니까. 독립성을 유지를 하니까. 예. 아. 대신 안 좋은 점은 그래서 빅 경기들이 많이 안 생겨요. 왜냐면 조율해야 될 팀이 많으니까. 그만큼. 사공이 많으니까. 음. 대신 UFC는 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부패도 잘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결정이 시원시원하게 내려질 수 있는 거고 지금 데이나 음. 화이트가 로비를 하면서 알리법을 바꾸려고 하는 음. 이유는 자기가 협회의 역할과 프로모션의 역할을 둘 다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기자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바로 맹점을 찔렀고 데이나 화이트가 당황하면서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그러면? 그쵸. 맞아.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음. 자기가 거면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발끈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데이너가 거의 이게 약간 무시하고 넘어가려니까 알바레즈는 막 파이트, 파이트, 예, 파이트 이러고 그리고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그 약간 지지 않는 모습을 예. 보여줬잖아요. 예, 더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데이너 약간 급발진 음.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조금. 이게 예, 자기 UFC에서 하던 추했어. 것처럼 다 자기 밑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가 음. 기 안 죽을 줄 몰랐던 것 같아. 어, 네. 어쨌든 뭐, 근데 주파복싱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제가 이거를 좀 지금 준비를 더 공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제 영상이 음. 나오시면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고 그 기자분이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가 지금 어떤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적어도 복싱계에서는 음. 알 수 있도록 음. 저랑 군님이 최대한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예, 근데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파복싱이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되고 이제 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이거를 복싱을 할지 안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찍먹인지 아니면은 어, UFC 토프리아도 같이 복싱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어갈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게. 저도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 이제 복싱이 좀 이제 약간 끈불이라서 다 이제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느낌이라서 잘 음.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좀 다음 얘기할까요? 이 한 네. 주간의 UFC 얘기는 다 얘기한 것 같고, 이번 주에 또 얘기할 거리가 조금 있죠. 이번에 노체 UFC가 있었는데, 저희가 저번에는 이제 디에고 로페즈와 재앙 실바 경기 말고는 딱히 프리뷰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걸 리뷰하기 전에 혹시 또 얘기하고 싶은 경기 있으신가요? 인상 깊게 보신 경기? 제 가스통. 아, 가스 게스탈럼, 가스. 게스탈럼. 아, 가스 가스 가스. 예,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5파운드였죠. 5파운드 초과로 이제 개최 실패하고 네, 그리고 경기력도 재능으로 뚫어나간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좀 크게 다루고 싶진 않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가스tel롱이 이제 1, 2라운드 가져갔고 이제 3라부터는 좀
보는 맛은 있었는데 경기력이 조금 저하되고 그냥 아 이겼다 대충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예, 뭐 욕 먹을 만한 일도 많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거 굳이 뽑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가스telum 스타일, 그러니까 통통족 그 복싱 제가 마음에 들어요. 후로크로 이렇게 들어가서 붕붕처럼 보이는데 굉장한 큰 정확도와 그러니까 보는 눈이 좋은 거죠. 잘 뚫고 들어가가지고 교환을 엄청나게 잘해주거든요. 거리 쭉 벌려놓고. 그건 여전히 살아있었고 두 번째는 개체 실패한 거는 알겠는데 여자친구가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좀 비난의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좀 성희롱적인 댓글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족장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죠? 제 그 트라이브의 일원으로서 트라이브 멤버로서 조금 가슴이 아프고 부족원, 화도 부족원, 부족원. 났습니다. 아, 보조건으로서 조금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어요. 예. 그래도 좀 맞긴 해요. 개최 실패하고 하기 싫은 것처럼 보이고 노력 안 해요. 확실히 케빈 게스털럼이. 그리고 TUF에서도 약간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케빈 게스털럼 얘기하면서 TUF에서도 웰터급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맨날 타키토스 먹고 있고 그래가지고 생긴 별명이 이제 곰이었거든요. 예. 테디베어였는데 자다가 이제 맨날 그렇게 하이버네이션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예. 동면하다가 밥 먹고 이제 자다가 이제 사냥하러 나가는 그 곰의 모습 같다고 해서 곰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멘탈리티는 저는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재능과 별개로. 근데 자꾸 인스타그램까지 굳이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질투에 약간 시기 질투랑 자격지심에 쌓여가지고 여자친구 뭐 이름 본명까지 저는 본명도 몰랐어요. 댓글 보기 전까지. 예, 본명 거론하고 그 여자친구 뭐 했는지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비난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경기력으로만 비난을 하지, 굳이. 저는 군님의 말에 다 공감하고요. 딱 하나 공감 못합니다. 음. 이거는 저도 통통족의 부족원으로서 경고하는 겁니다. 어, 예, 예. 말씀하시죠. 저희의 어. 족장은 가스텔름이 아니라 세우도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부족장으로 얘기해야 되나? 왜냐면 팀장님 정도? 아직 은퇴를 안 하셨기 어, 때문에 저희의 어. 그 전 족장님은 이제 코미어였는데 코미어가 은퇴를 아, 하면서 맞아. 세우도가 물려받았고 어쨌든 어, 장난인데 저도 똑같아요. 말하는 거 다 공감하는 게 16년에 이제 세로니 전에서 세 번째 개최를 실패하면서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강제로 음, 미들급으로 올렸죠. 너 웰터급에 음, 싸우지 마. 그래서 올리면서 한동안 이제 문제 없었어요. 심지어 타이틀전도 했죠. 아데사냐랑 그 이후로 잘 나가면서.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결국 군님 말대로 노력을 안 하니까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자기는 웰터급에서 뛰는 게 맞다 하면서 굳이 또 억지로 웰터급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 세 경기 만에 다니엘 로드리기즈 전에서 개최 실패를 하며 다시 미들급으로 다시 강제로 올라왔죠. 그리고 예, 그 다음 경기 조 파이퍼와의 경기에서는 그나마 개최를 잘 맞췄는데 이번 경기에서 다시 두 경기 만에 이번에는 미들급에서도 개최를 실패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총 커리어 5번 개최 실패한 거예요. 엄청나요. 네. 대단해. 그 자기 말로는 이제 예. 4주 만에 오퍼를 받아서 살 뺄 시간이 없었다. 이제 미안하다. 내가 아, 망친 것 같아서 이제 비टर 스윗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옥타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아, 예, 씁쓸 달콤? 달콤 씁쓸하다? 약간 이제 예, 맞아, 맞아. 이겼지만 마냥 즐겁진 않다. 망감이 교차. 예. 어. 하지만 뭐 예. 솔직히 부족장님 개최 실패한 거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4주 만에 오고 말고를 떠나서. 저도 그건 동감. 예. 음, 그리고 옥타곤 인터뷰에서는 일단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한테 제가 다른 음, 데서 본 인터뷰에서는 전 좀 약간 열받았던 거 이거였어요. 저 되게 가스텔름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 또 거기서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아, 나 좀 지금 이 승리가 마냥 즐겁진 않다. 하지만 결국 승리를 챙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있지. 예, 전 그래서 아, 이게 좀 굳이 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사실 승리가 중요한 건 맞아, 아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맞아. 예. 음. 자기는 어떻게 보면 승리를 뺏긴 건데 상대방 입장에선. 그리고 아니, 뭐, 5파운드가 뭐 별거 맞아.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저는 5파운드를 떠나서 사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속 시간에 10분 늦었냐 20분 늦었냐 차이지 약속 시간 늦은 건 똑같기 음. 때문에. 그 별거 아니면 5파운드 맞추지. 그렇죠. 음, 그리고 뭐 군님도 그러니까. 느끼셨지만 어. 몸이 딱 봐도 안 만들어져 보였고 둔해 보였고 예. 아, 그리고 투지가 없어요, 투지가. 맞아. 솔직히 얘기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꼬집는 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에디차 코치랑 자꾸 여자친구 자꾸 결혼하시는데, 좀 그래요.
예, 근데 여자친구분 키가 좀 크신 걸로 알고 계신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미인이시더라고요. 저는 네. 에디차 욕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나마. 왜냐면 종사자니까. 종사자니까. 아, 그치, 예. 그치. 근데 예, 여자친구는 종사자는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니, 따지고 보면 예, 아니지. 그니까 애초에 그게, 종사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좀 약간 여자친구분도 인플루언서적인 느낌이 음, 있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아, 음. 사람들이. 아예 그냥 조금 평범하신 분이었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저는. 이거 예, 좀, 가스텔럼 음, 살 빠졌을 때 군님도 아시잖아요. 그 정도 음. 미인을 충분히 쟁취할 만한 외모입니다. 아, 지금도 근데 나는 미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 가스텔럼. 너무 잘생겼어. 솔직히 제가 봐도. 어. 미, 예, 미남이게 하고 그 가스텔럼 지금 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TUF 때 나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냥 좀 매력적이에요. 예, 움직이는 것도 예, 우리 곰돌이 마냥. 근데 뭐 그거랑 별개로 그래서 오히려 그 조금 더 시기 질투가 있는 건가? 약간 자격지심이 있는 건가 싶어요. 예. 뭐 물론 나 누구 무슨 선출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뭐 어떡하라고. 저는 이제 예. 또 하나 더 열받았던 거는, 아, 가스텔럼 타격 센스 음. 너무 좋아. 그래서 더 재능이 열받았어요. 좋아요. 예, 아, 재능이 이번에 예. 군님 말대로 진짜 재능으로 이겼잖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음. 상대방 스톨치푸스가 좀 약간 음. 뭐라 그러지? 투지로 싸우는 유형이었잖아요. 적어도 이번 경기에서는. 그니까 맞아요. 더 열받아. 왜냐면 가스텔럼은 딱 봐도 그, 재능으로 이 음, 투지를 압살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게으른 천재를 음, 이겨야지 맞는 건데, 이게 지금 음. 정반대로 되니까 더 열받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UFC에도 천재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천재과들 같은 경우는 아데사냐처럼 약간 변칙적이고 이제 자비처럼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공간으로서 상대방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천재과들이 있고 가스테름처럼 어느 정도의 재능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둥 후들기는데 이렇게 붕붕처럼 보이는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기초가 되는 게 저희 오님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확 들어가는 그 사우스포의 풋워크거든요. 그쵸. 예, 쭉 벌려졌다가 그게 파고드는 게 예술인데 그게 사실은 저는 말이 쉽지 UFC 같은 복싱에서는 아마 간간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UFC에서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맞아요. 예, 카운터 당하기도 쉽고 막히기도 쉽고 그리고 옥타곤이라는 성격 때문에 그 소모리가 힘들어가지고 예. 맞아요. 약간 구석으로 그래서 몰기가 쉽지 않죠. UFC 내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약간 20% 부족한 재능으로 오히려 또 이어가지고 또 열받네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예, 다음 경기도 바로 같이 얘기하죠. 예, 이제 네, 결국 메인 이벤트 경기였는데, 디에고 음, 루페즈와 재앙 실바의 경기였고, 군님은 디에고 루페즈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셨고, 저는 재앙 실바가 이길 거다라고 예상하면서 저희가 음. 마지막에는 저녁 내기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재앙 실바가 제 지갑을 털어갔습니다. 디에고 전 루페즈가 스테이크 이겼죠. 좋아해요. 네, 디에고 루페즈가 이겼죠. 네. 네. 뭐 이번 경기 메뉴까지 좀 정하고 할 음, 걸. 이번 경기 좀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이번 경기 봤죠. 음, 근데 이번 경기 봤는데, 라운드 바이 라운드로 길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건 뭐 천천히 얘기하겠고, 뭐, 결론적으로만 좀 보자면은, 이번에 재앙시바가, 아 잠시만. 저 그럼 잠깐만. 누가, 이거 얘기만. 그럼 지금 파이팅 너드가 음, 총 다 1패씩을 거뒀잖아요, 지금. 그럼 저희가 음, 이제 저저번 주 얘기만 할게요. 네, 루피처럼 아무것도 못했다. 혹은 음. 카이오 바울류처럼 젖잘싸다. 둘 중 어떤 저, 건지. 젖잘싸. 이건 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 저는 항상 그 경기 평가할 때,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둘 다 그냥 본인들의 게임을 가져. 둘 다 잘했는데, 예, 재앙 실바가 밀린 거죠. 그리고 왜냐면은 이거 둘이 실바랑 로페즈 같은 경우가 조금 뭐 경기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스타일적으로 매치업이 상성상으로 둘 다한테 괜찮게 보일 수 있어요. 음, 특히 실바한테 조금 더 저는 비중을 조금 더 주고 싶은데 로페즈 같은 경우는 그래플링이 있으니까, 예, 그래플링이 있으니까 더 조금 비중을 준 건데 사실 그래플링은 안 나, 두 번인가 났죠? 테이크다운 나오고. 근데 그거 엄청 신나하더라고 1라운드에서. 이왕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할 텐데 1라운드 시작에는 서로 이제 킥 교환 해주면서 실바는 프런트킥 그 가끔 살짝 틀어주면서 하이킥처럼 보이는 프런트킥으로 이어졌고 로페즈 같은 경우는 이제 레그킥 하는데 이제 실바가 거기서 변칙성을 주려는지 저희 발렌티나 셰프첸코가 했던 스피닝 백킥 하면서 이제
그라스한테 빽빽했죠. 그쵸. 예, 근데 그 그림이 나와가지고 스피닝 백킥 하면서 뒤돌려차기 하면서 실바가 백을 뺏겼어요. 로페즈한테. 예, 그래가지고 그라운드에서 실바가 툭가 맞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좀 저는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이제 파이팅 너드 약간 재밌는 게 루피도 그렇고 다들 익스케이프가 백 주고 나오는 익스케이프를 좋아하더라고요. 마운트에서. 차라리 마운트까지 가지 말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갔는데 백 주고 나오려는 마운트 이렇게 익스케이프나 굴러서 익스케이프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실바가 익스케이프 할 때 이거 약간 노페즈가 풀어준 것 같거든요. 마운트에서. 음, 예. 약간 실바가 툭 하고 나온 게 범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운바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이미 로페즈가 크로스페이스도 눕힐 수 있게 그립이 완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큰 범프가 아니어가지고 로페즈 정도면은 그냥 다시 사이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굴러가는 백 잡고 이제 다시 한번 더 같이 굴러주면서 백을 아예 잡아버리거나 그 정도의 실력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왜 일으켜줬는지는 의문이기는 했어요. 예, 1라운드만 얘기를 하자면. 그럼 저 이제 1라운드 얘기 넘어가기 전에 저도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 저는 음, 그래도 실바가 저번에 브라이스 미첼 음, 상대로 되게 그래플링을 효과적으로 잘 막아냈고, 잘 막아낸 음. 걸 넘어서 역공으로 서브미션까지 얻어냈잖아요. 피니시까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예, 로페즈가 저 레슬링은 잘 모르지만, 주짓수를 잘하는지는 알고 예, 있었지만, 레슬링 예.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사실 저는 아, 근데 실바의 저는 레슨, 레슬링이 그렇게 막 예, 루피만큼 나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애초에 미첼이랑 했을 때 잘 했던 걸 보면. 근데 이번에는 네, 거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예, 그 생드니가 루피 잡아먹듯이 잡아먹었죠. 음.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실바가 못한 근데 거예요? 저는 너무 아니면 로페즈가 잘한 거예요? 예. 저 이거는 둘 다 맞아요. 음. 로페즈가 타이밍 잘 잡긴 했는데 실바가 그러니까 타이밍을 잡은 로페즈는 잘했어요. 근데 해결 방안을 못 찾는 실바가 너무 못했어요. 근데 또 예. 미첼전에서 잘했잖아. 진짜 그게 어느 아 모습이 그러니까 진짜인지 그래가지고 궁금해. 지금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 예. 네, 미첼이 저는 사실 이거 좀 논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아마 저희 막 댓글에 엄청 욕할 수도 있거든요. 제발 욕이라도 음. 해줘요. 댓글 그, 누가 좀 달아줘. 그러니까 욕 좀 해줘요. 아, 나 욕 좋아해요. 아, 욕 좋아하진 않는데 예. 그래도 관심이 좀 예. 급해가지고 어쨌든 아무튼 저는 사실 브라이스 미첼이 로페즈보다는 적어도 UFC에서는 더 나은 그래플링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 미첼이. 뭐 말 아끼시네. 보여준 게 있으니까. 예. 보여준 게 있으니까. 예, 보여진 게 있고 스타일이 그쪽에 치중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로페즈가 뭐 IBJJF에서 어떤 걸 한 건지는 잘 모르는데 뭐 주짓수 코치라기도 하고 막 주짓수로 유명해가지고 노코멘트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퓨어 주짓수적인 부분 노코멘트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둘 경기를 계속해서 봐왔던 사람으로서는 스타일적으로는 사실 브라이스 미첼이 저는 UFC에서는 MMA 주짓수로는 더 나은 것 같더라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좀 이게 의아했어요. 이번에 실버가 그냥 기복인 건지 아니면 자존감이 좀 자신감이 좀 꺾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더라고. 저희 그러면 또 똑같이 음, 이제 2라운드로 같이 넘어가자면 음, 저는 이제 로페즈가 한 말은 자기 볼카노프스키전 이후로 변했다. 근데 사실 좀 변한 느낌이 음, 보였어요. 제 타격전으로 무슨 느낌이었냐면 초반에 좀 약간 음, 냉정하게 툭툭 치더라고. 예전처럼 이제 막 풀파워로 치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좀 냉정하게 툭툭 치면서 이제 음, 실바가 카운터를 잘 치니까 큰 공격을 끌어내서 중심이 무너지면 음, 이제 그래플링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음, 이제 1라운드에서 군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잘 통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2라운드부터는 갑자기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서 풀파워로 때리기 시작하고 풀파워로 때리기 시작하니까 적어도 음. 2라운드에서는 실바한테 많이 맞았죠. 거의 그 디에고 로페즈니까 안 쓰러진 수준으로 안면을 너무 많이 내줬는데 저는 네. 기본적으로 타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늘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이거 전략적으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 지금 100% 동의하는 게 제가 적었던 거 읽어주면은 로페즈가 초반부터 엄청 차갑게 나왔고 실바가 급한 건지 오히려 조금 훨씬 공격적으로 나왔고 근데 제가 적은 게 나 갑자기 나왔는데 초중반부터 로페즈가 오히려 대주는 것처럼 계속 얼굴을 대주는데 이게 테이크다운 노리려고 공격을 끊어내는 것처럼 보이는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대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아 지금 이게 좀 틈을 보는 거구나 차갑게.
근데 약간 피카브라고 하죠. 음. 피카브라고 이렇게 하이가드 피카브 그 사이에서 이렇게 올려주면서 좀 가드 커버링을 하는데 이 가드 커버링을 다 뚫고 나오는데 되게 좀 재밌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페즈가 맞은 거랑 불구하고 헤드 무브먼트 계속 이렇게 미빙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씨 이게 뭐지? 약간 이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약간 그냥 주는 펀치도 아니고 진짜 폭력적인 펀치들이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 너무 공격적이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리고 라운드 후반에는 오히려 실바가 거기서 이제 더 깊숙이 들어오니까 이제 클린치에서 훅을 걸고 테이크다운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오님도 알다시피 멋있는 피니시가 나와버렸죠. 저는 예. 그래서 이 경기를 굳이 얘기하자면 전 실바가 못해서 음, 졌다고 생각해요. 전 디에고 로페즈는 음, 뭐 잘했다가 아니라 항상 그냥 원래 실력대로 했고 실바가 흥분하면 안 음, 됐어. 왜 흥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래플링 한번 음, 당하고 뭐 군인 말로는 이제 일부러 이스케이프를 풀어줬든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풀어놨든 일어난 다음에 음, 엄청 흥분했더라고. 자기가 그래플링에서 맞은 걸 꼭 다 사실 이게 5라운드 게임이잖아요. 3라운드 게임이 아니라 1라운드 내주고 2, 그쵸. 3, 4, 5라운드 가져가면 되는데 갑자기 엄청 음, 흥분하더니 이제 1라운드 그렇게 끝나고 2라운드는 자기가 승기를 잡으니까 군님이 사실 저번 시간에 잘 얘기해 주셨는데 실바가 보통 침착하잖아요. 미친 개치고는. 거기서 이제 네. 오는 카운터가 되게 위력적인데 이번엔 실바가 오히려 자기가 승기를 사실 그 피냄새까지는 아닌데 왜 피냄새를 스스로 맡았다고 생각하는지 갑자기 흥분하면서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예, 좀 사실 그때는 어. 좀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난타전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난타전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은 이게 발생한 이유가 언덕하고 실바가 바로 일어나 버렸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난타전이 일어난 건데, 근데 너무 예술적으로 꽂혀버려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왜 들어간 거지? 약간 그럼 왜냐면 다시 그 리셋하는 타이밍이 없이 그냥 난타전 시작 갑자기 해버려가지고. 사실 실바 분위기긴 했어. 솔직히 타격 자체가 실바 분위기긴 시- 했는데 이 분위기를 예. 살리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왜 굳이 2라운드에서 살릴 필요가 있었을까? 5라운드까지 가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전 좀 음. 들었죠. 저는 좀 그, 많이 다른데 그때 음. 딱 생각난 거는 정찬성 선수랑 할로웨이전 생각났어. 그 KO 장면처럼. 카운터 맞고, 예. 카운터 맞고 그렇게 쓰러지는. 저도 이제 사실 그때 근데 그때는, 네, 예. 말씀하세요. 그때는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펀치가.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코리안 좀비의 펀치가 예. 반대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코리안 좀비도 그 당시에 물론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경기적으로만 보면 좀 흥분해서 들어가다가 카운터를 맞고 쓰러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좀 실바가 그쵸. 좀 약간 저는 약간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라고 봤는데 좀 무리해서 들어갔고 제가 이걸 보지 음, 못했지만 뭐 개인적인 스토리에 올린 걸로도 자기가 흥분했다. 자기가 세컨 말을 듣지 않았고 이거는 전적으로 나 혼자만의 패배다. 세컨 말을 듣지 음, 않은데 패배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에는 좀 침착하지 못했고 그게 이제 패배의 음, 원흉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실 2라운드 타격전을 보고 이거 3, 4, 5라운드 가면 실바가 이길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모든 라운드를 이기는 건 아니지만 음, 왜냐면 사실 로페즈가 오르테가 맞듯이 맞긴 했어. 맞아요. 저는 근데 약간 2라운드 보면서도 사실 이게 2라운드는 물론 실바고 흐름이 약간 너무 실바 쪽으로 치우치는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장기전으로 가면 그래도 로페즈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예. 단순한 게 그래플링이죠. 근데 그래플링으로 장기전에서 아예 실바 그냥 체력을 뽕 뽑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뭐 함자시랑 이제 DDP 전까지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하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안 하는데 근데 깔려 있는 게 뭐 아무리 경량급이지만 위에 누가 사람이 계속 있으면서 때리면은 체력이 진짜 쭉쭉 빠져요, 진짜.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마운트 포지션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아예 빠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4, 5라운드 챔피언십 라운드에서 아마 재앙 씨가 경험해보지 않는 챔피언십 라운드인데 그러면은 로페즈가 손쉽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와중에 이제 스피닝 엘보로 아름답게 아주 그냥 피를 흘렸죠. 확실히 경험 부족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군님 말대로 제가 아까도 계속 음, 얘기했지만 5라운드 경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한 라운드 졌다고 되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희 이 얘기만 좀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파이팅 너드가 네, 어쨌든 결국 다 1패를 했잖아요. 물론 프라치스는 예, 1승을 거두면서 다시 좀
왔지만 나머지 루피 7.8기. 루피 예. 보알류 이제 실바가 치면서 멈출 줄 모르던 파이팅 너드의 질주가 결국 멈췄는데 저는 음.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음. 네. 저는 지금 사실 아직도 가장 제가 생각하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선수 보알류를 음, 뽑고, 만약에 챔프를 갑자기 딴다 하면은 아직도 지금은 좀 생각 바뀌었거든요. 원래 루피였는데 저는 재앙실 봐요, 이제는. 나도 예. 이유는 사실 미들급이 너무 두터워요. 맞아 너무 그 두터워. 급들이. 예. 그리고 프라치스가 있는 웰터급은 더 두터워요. 그리고 예. 그 프라치스는 그 루피는 정도까지 안 그래플링이 되는 것 같아. 급이 안 되는 것 음, 같아요. 근데 프라치스가 사귄 게 웰터급에서 재앙적인 진짜 리치긴 하거든요. 진짜 겁나 길어요. 예. 근데 웰터급이 유독 약간 그런 괴물들이 많아요. 맞아. 긴 괴물들도 많은데, 예. 이안게리도 그렇고. 맞아요. 이한길이도 그렇고. 근데 그 와중에 긴 거랑 상관없이 지금 이미 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무패 행진에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뭐 예전 고인물들도 많죠. 뭐 벨랄, 우스만, 뭐 리오네도즈도 지금 랭킹권에 있는데, 예, 솔직히 그 세 명만 해도 저는 다 아마, 뭐 리오는 지금 3패, 2패, 2패 아니면 3패로 알고 2연패. 있는데, 예, 2연패죠? 예, 근데 2연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뭐 사실 우스만 옛날 우스만전도 한 1패가 있구나. 음, 그래서 3패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절대 우습게 볼 상대도 아니고, 맞아. 매치업도 사실 다른 선수들이 힘들고. 근데 이제 라이트급으로 다시 루피 체급으로 넘어오자면 그래플링 없이는 못 살아남는 체급입니다. 맞아요. 라이트급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예. 싶은 게, 뭐, 음. 사실 MMA에서, 복싱도 아니고, 특히 UFC에서는 음. 1패, 그렇게 큰 문제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음. 마카체프도 어떻게 보면 1패가 있는 선수였는데, 랭킹권이었나요, 맞아. 그때? 정확하게 랭킹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지금처럼 정상 궤도에 올라오기 전에 1패를 한 경험이 있고, 저는 파이팅 너드 뭐, 이 음. 정도면 많이 올라왔죠. 이 네 선수가 다 랭킹 10위권까지 들어가는데, 에 있어서 한 번도 패배를 안 했다는 건데, 뭐, 충분히 음. 이거 때문에 전 파이팅 너드를 내려치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그 선수들의 한계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뭐 몇몇 선수들은 한계를 보였습니다. 말은 안 네. 할게요. 근데 그나마 챔프 먹을 수 있다면 실바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패더급 현황 때문에. 음, 우리 볼카nov스키가 이번 연도에 경기 아예 안 뛰잖아요. 음, 뭐 확정됐으니까 그거는. 근데 내년에 언제 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볼카가 사실 인간 승리를 했죠. 사실은 인간 그쵸. 승리를 하긴 했다만, 언제까지 집권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볼카 빠진 패더급은 사실 야이르 뭐 지금 뭐 맥스 할로웨이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음,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할로웨이가 오케이 패더급 비었다 가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패더급 현황 봤을 때 챔프 자리 먹기에는 실바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예, 아니 지금 패더급 내에서 유력하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파이팅 너드에서는 유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예. 제발 제발 야이르 대 로페즈 다음 경기. 전 진짜.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야이르랑 로페즈랑 하고, 한번 무브사르를, 볼카랑 한번 붙여줘야 돼. 진짜 무브사르 이러다가, 예, 이래가지고 패더급에 그래플러가 없는 것 같아요. 무브사르 꼴라니까. 나 같아도 안 해. 맞아. 어. 저는 딱 정해진 게 제가 만약에 그거라면 야이르 대 로페즈, 음. 볼카노프스키, 모부사르, 스털링, 르론 머피 음. 이 경기 이렇게 만들 것 같아. 아스설링 너무 진짜 재밌겠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번에 UFC 음. 노체 UFC가 멕시코 선수들이 음. 거의 다 이긴 것 같더라고 들어보니까 그 코메인도 로펀트가 졌잖아요 데이비드 마르티네즈한테. 예. 맞아. 네, 봤어요, 그것도. 그리고 뭐 사실상 음. 디에고 로페즈도 명예 멕시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6명이 다 이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5명인가? 그래서 저번에 파리에 이어서 이번 지역 대회인 노체 UFC 물론 지역 대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그런 지역 특색이 강한 UFC 대회에서 또 한 번 홈팀이 홈 관중들이 웃을 수 있는 경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편집본이 몇 분으로 잘렸을지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좀 짧았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저희 예상보다는 좀 길게 하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이번 그러니까 주에는 나 풀로 한 것 같아가지고 나는. 네. 예. 근데 저희가 사실 이번 주에 생각했던 거는 리뷰할 경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왜냐면 저희가 로페즈랑 제앙 실바, 그리고 많아봐야 가스텔럼 경기 정도 리뷰할 거라 생각했고, 음. 뉴스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 너무 짧지 않나? 그리고 원래 보통 저희가 프리뷰로 또 한 20분을 채우는데,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에 경기가 없잖아요. 공교롭게도.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거 30분만 하고 아싸리 2부로 우리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좀 UFC 이상형 월드컵 그냥 진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한번 컨텐츠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번 녹음이 거의 한 1시간 정도 나온 것 같아서 좀 웃기긴 한데 네. 저희는 이제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번 주에는 더 들을 게 많아지시는 거겠죠? 예. 아마 이번 주에 들으시고 그렇죠. 꼭 아, 안 들으셔도 되니까 되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거든요. 이상형 월드컵. 저희 군님과 저의 가장 좋아하는 UFC 선수 이를 얘기할 음, 건데 그냥 가볍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아껴뒀다가 추석 때 고향 가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예 음.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2부를 준비했으니까 아마 하루 간격? 이틀 간격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 꼭 챙겨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나름 군님께서 개꿀잼일 겁니다. 예 군님이 나름대로 준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거? 아이, 예 부끄럽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상형 월드컵 그리고 사실 저희가 간간히 저희 정보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어떤 선수들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아마 한 선수 관련해서는 자주 했어요. 예, 한 선수만. 제가 토니 딱 한 퍼거슨을 선수. 너무 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토니 퍼거슨에 대한 맞아. 팬심을 감추지 않았지만 사실 저희가 항상 했던 얘기가 우리의 팬심을 왜냐면 우리가 항상 리뷰나 프리뷰를 할 텐데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 네. 된다라는 이제 그런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좀 팬심을 잘 안 밝히기로 약속했는데 뭐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지 안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9가 이런 선수를 좋아하는구나 5가 이런 류의 선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되게 가볍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가볍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둘도 그러니까 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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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도 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